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료학 5장에 있는 예제 5.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식들이 몇 개 있죠? 그거를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 풀기 전에 환기를 할 겸. 중요한 공식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파가 로우분의 1이랑 똑같고, 그리고 dx분의 d세타랑 똑같다.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이거는 이제 그릴 줄 아셔야 되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급격하게 구분 정도가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더라 라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dx분의 d세타가 되는 과정 또 여러분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었고, 두 번째 나온 식은 뭐냐? 수직 변형률. x축 방향으로 수직 변형률은 마이너스 카파 y 또는 카파가 로우분의 1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우분의 y라고 쓸 수가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예제 5.1을 풀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 문제 설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길이 L인 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핀 지지 하나, 롤러 지지 하나 있고, 이런 보를 단순 지지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를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재료학학 강의 때마다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 재료학은 구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체가 정력학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핀 지지, 롤러 지지로 지지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양쪽 끝에 M0라는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M0를 준 이유는요, 여러분이 BMD를 그려보시잖아요. BMD를 그리면은 이렇게 모멘트가 M0로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BMD가 뭔지 모르시면 이제 재료학학 4장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서 보의 X축, 보를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잡고 거기에 따른 모멘트, 굽힌 모멘트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 놓은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 X축이 뭐 한 2m다 일 때 2m 지점에 여기가 M0잖아요. 굽힌 모멘트 값이. 그렇다면 이 보에서 여기서 2m 간 지점에 이렇게 단면을 딱 잘라서 굽힌 모멘트를 이렇게 내면은 이게 M0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이제 그리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M0를 준 이유는 이게 순수 굽힘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카파는 로우분의 1은 순수 굽힘이 아니든 맞든 똑같이 갑니다. 얘는 순수 굽힘이 아니어도 성립을 하지만 입실로는 마이너스 카파 y라는 이 식은 순수 굽힘이어야지 만족을 해요. 그게 이제 좀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식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순수 굽힘을 준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길이가 L이라 그랬는데 이 L은 보의 길이는 4.9m고요. 보의 높이는 뭐냐? 300mm는 보를 이렇게 탁 잘라요. 어디든 잘라요. 이렇게 자르고 이쪽에서 쳐다봐요. 그럼 보의 단면이 있을 거잖아요. 뭐 사각형이라고 하면은 이 높이가 300mm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보의 높이는 300mm라는 이야기고, 보 밑면의 수직 변형률이 0.00125이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것도 얘기를 했죠. 보는 굽힘을 받으면은 이 윗면은 압축이 걸려서 줄어들 거고요. 이 아랫면은 인장이 걸려서 길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웃는 모양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보의 이쪽 이 위의 끝부분과 아래 끝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모두 다 수직 변형률이 다를 겁니다. 그 중에서 보 가장 밑면, 그러니까 이쪽이죠. 얘 또는 이제 단면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되겠죠. 얘의 수직 변형률이 0.00125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중립축에서 보의 밑면까지의 거리가 150mm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중립축이 뭐라 그랬죠? 중립축은 굽힘을 이렇게 받는 보, 굽힘 모멘트를 받는 보는 이렇게 스마일 형태로 굽어질 텐데, 이때 위에는 줄어들고 아래는 길어져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딘가에는 그냥 길이 변화가 없는 데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굽어지기만 하고 길이 변화는 없는 곳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길이 변화가 없는 곳이 중립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는 중립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거를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고, 그럼 중립축에서 보의 밑면이 150mm라는 건 무슨 얘기냐? 이 보의 높이가 300mm라면서요. 그러면은 여기도 300mm라 그랬죠? 그러면 중립축이 딱 이 중앙에 있다는 얘기네요. 얘가 이제 중립축 혹은 이 보 전체 옆면에서 본 걸 그려보면은 딱 중앙을 지나게 이렇게 중립축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정말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로우와 카파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수직 변형률을 줬어요. 보 밑면의 수직 변형률. 그럼 수직 변형률 식은요, 입실론 x는,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카파 y 또는 마이너스 로우분의 y입니다. 지금 로우를 구할 거니까 로우만 이렇게 써볼게요. 중립축으로부터 y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 지점의 수직 변형률이에요. 아까 그려온 단면을 다시 그리면요, 얘가 보의 단면이에요. 300mm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애를 이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잘라서 이쪽에서 본 애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이제 길게 본 거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보가 직육면체일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는 이제 직육면체일 거예요. 그때 이쪽 방향에서 본 거를 그려온 게 얘인 겁니다. 물론 문제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직사각형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직사각형이거나 아니면 뭐 원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대칭일 거라는 거는 여러분이 배우다 보면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300mm인데 이때 보 밑면의 수직 변형률이 0.00125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이 0.00125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한 부분. 근데 중립축은 어디 있냐면요, 중립축은 보의 밑면에서 150mm라고 했으니까 이 중앙에 있을 거예요. 여기가 150mm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보면요, 식을 써주면은 입실론 x는 0.00125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로우는 모르니까 로우 써줄게요. y가 뭐냐면요, 저번 강의까지 계속 제가 y는 중립축에서 거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좌표로 써주셔야 됩니다. 좌표로 y축을 이렇게 우리가 잡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면은 중립축을 y좌표 0이라고 했을 때 얘의 y좌표는 마이너스 150mm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50mm가 돼요. 자, 그럼 얘 마이너스가 만나서 이 부분이 이제 다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그때 그러면은 뭐 이거는 로우는 그냥 이항을 해서 써주시면 되죠? 자, 그럼 뭐가 나오냐? 120m가 나온다고 하네요. 120m 로우가. 자, 그러면은 카파는 구하기 쉽죠? 카파는 로우분의 1이었으니까 1분의 120m예요. 자, 그러면은 미터가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단위는 미터의 마이너스 1승이 될 거예요. 이게 곡률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뭐 1 나누기 120을 하시면 8.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답지를 보고 적은 값이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여러분 직접 계산기에다가 해 보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푼 거고, 다음 이젠 뭘 구하냐? 델타는 몇이냐라는 거를 구해야 됩니다. 문제 이제 다 똑같아요. 조건은. 자, 델타가 뭐냐면요, 책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적어오질 않았어요. 델타가 정확히 뭐냐면 보의 중간 지점 있죠. 보의 중간, 딱 중간 지점이 이렇게 쭉 내려올 겁니다. 보가. 그건 왜 내려오냐면요, 보가 이 보가 이렇게 스마일 형태로 굽을 거거든요. 자, 근데 이 핀 지지와 롤러 지지, 이 지지점들 때문에 요 포인트들 있죠. 이 포인트, 얘랑 얘.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그려주면은 요 딱 지지점과 보가 만나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은 고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면 안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M0가 작용해서 스마일 형태, 웃는 모양으로 굽으려면 보가 당연히 이렇게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보가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중앙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앙 부분이 내려온 길이에요. 여기 써주면은 보의 중앙부 내려왔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재료역학적인 표현으로 처짐이라고 부릅니다. 보의 중앙부 처짐. 읽는 건 델타라고 읽고요. 제가 재료역학 5장 첫 강의에서 이 삼각형 표시로 있는 델타를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 델타도 처짐의 기호이고 이 델타도 처짐의 기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된 거죠. 델타가 뭔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구해왔던 값이 로우가 120m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제 이따 문제 풀 때 쓸 거여서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앞에서 지금 구한 거예요. 이거 이제 어떻게 구하냐. 먼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처짐 있잖아요. 처짐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건 재료역학 9장입니다. 근데 9장에는 그냥 보의 처짐을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는 챕터가 지금 5장이고 보의 처짐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왜 낸 거냐면요. 순수 굽힘에 한해서 구할 수 있는 특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케이스고 지금부터 하는 방법은 아시긴 아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을 배울 거고 여기서는 그때 하는 방법과 조금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보의 처짐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냐면요. 지금 보가 원상태로 돼 있잖아요. 이거 말고 M0를 받아가지고 굽어져 있는 상태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델타를 그림에다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고정 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가 있는데 보가 아마 이렇게 굽을 겁니다. 이 보는 제가 이제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 사각형을 그냥 일직선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보가 굽었어요. 조금 표현을 위해서 좀 과장되게 그리겠습니다. 과장되게. 이렇게 고정지지 해놓고 좀 과장되게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원래 보는 이런 점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보고요. 이게 아래로 쳐져 있는 이 그림이 변형 후입니다. 변형 후 그리고 얘는 변형 전. 됐죠? 자, 여기서 델타를 표기를 해보자면 델타는 여기 한 중앙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이 델타가 여기가 될 거예요. 자, 이 델타를 어떻게 그리냐?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해온 로우를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자, 로우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얘는 공률 반경이에요. 그쵸? 여기다 이제 수식을 좀 표시를 해줘야겠어요. 로우 분의 1이 카파였잖아요. 자, 근데 이 로우는요, 한 점을 잡고 접선으로 수직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였냐면요, 한 잡은 점에 바로 옆에 점을 찍고 수직으로 올린 점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작은 구간을 간 그 옆에 점이어야 합니다. 로우를 잡으려면은. 그리고 그거에 역수를 취하면 카파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순수 굽힘이라고 해볼게요. 순수 굽힘. 자, 순수 굽힘은 뭐였는지 이제 기억이 나시죠? 일정한 굽힘 모멘트만 작용을 하는 거.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 전체에 걸쳐서 어디를 자르든 M0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M0만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보의 이쪽 단면이든 이쪽 단면이든 이쪽 단면이든 이쪽 단면이든 지금 제가 형광색으로 칠한 4개의 면 있잖아요. 어디든 이 단면은 M0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시죠? 자, 근데 여기 있는 공률 카파 있죠? 카파는 보가 급격하게 굽는 정도거든요. 근데 보는 왜 굽죠? 보가 왜 굽냐면 굽는 이유가 모멘트 때문에 그래요. 굽힘 모멘트. 즉
굽힘 모멘트 때문에 곡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 전체에 걸쳐서 일정한 굽힘 모멘트를 받아요. 그럼 얘가 일정한 곡률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게 수학적이진 않아요. 수학적인 내용은 조금 뒤에 가서 알 수가 있고 되게 이제 감을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곡률이 보가 급격하게 굽는 지표를 나타낸 건데 보가 굽는 이유는 모멘트 때문이니까 모멘트가 일정하다면 모든 지점에서의 곡률이 똑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굽힘 모멘트가 일정하면 곡률이 일정하고요. 순수 굽힘이라면 카파가 일정해야 돼요. 모든 구간 동안. 그러면 모든 구간에서 로우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우가 일정해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로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원래 로우는 이 점에서 이 점을 접선 수직을 해서 구한 건데 어떤 점을 찍든 로우가 다 똑같다면서요. 그쵸? 그러면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을 접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로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값은 120m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로우는 120m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서 접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 그려서 이렇게 이어도 얘가 120m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여기 점도 찍어서 이렇게 이으면 120m가 돼요. 그러면 이 도형은요 부채꼴이어야 합니다. 부채꼴. 왜냐면 이 곡률 중심이라고 불렀죠. 여기를 곡률 중심. 어떤 곡률 중심은 점이죠. 어떤 점으로부터 여기 파란색 보는 모두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의 정이고 원의 일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형광색으로 칠한 도형은. 그래서 얘는 부채꼴이 되는 겁니다. 자, 얘 지우고 됐죠?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지우는 내용에서 언급을 한 거는 로우가 120m인데 얘가 지금 순수 굽힘이고 그래서 곡률이 일정할 거고 곡률이 일정하다는 거는 곡률 반경, 로우가 일정하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저 도형은 부채꼴이 될 거다라는 논리까지 제가 전개를 한 겁니다. 됐죠? 이제부터는 이제 좀 쉬워요. 그럼 이 점부터 이 델타가 그려져 있는 이 점까지의 거리도 120m일 거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림이 복잡해지지만 여기도 이제 우리가 120m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델타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길이. 그럼 이 길이랑 델타랑 더하면 120m라는 식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하적인 도형 문제를 풀 때 자주 쓰는 원칙은 피타고라스 정리 또는 삼각비, 삼각함수, 삼각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자주 씁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제 많이 강조가 되었던 내용이고 수학을 좀 이제 공부를 하면은 피타고라스와 삼각비 말고는 거의 도형을 풀 수 있는 우리가 식들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와 삼각비 둘 중 하나를 써서 풀면 되는데 이제 아마 해설제는 삼각비로 문제를 아마도 풀어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어렵지 않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어떻게 쓸 거냐면요. 여기 120m인 거 안다면서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이 길이를 알아요. 이 길이는 어떻게 아냐? 지금 이게 보의 길인데 보 길이의 중앙입니다. 이 길이가. 근데 보의 길이가 여기 4.9m였어요. 그러면은 2.45m인가요? 맞아야 될 텐데. 맞나요? 4.9m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면 120의 제곱 빼기 2.45m의 제곱 빼 루트를 씌우면 이 길이가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럼 이 길이를 120m에서 빼주면 델타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구한 델타가 몇이냐면요. 뭐 이제 식은 따로 쓰지 않을게요. 그냥 간단한 거니까 24mm라네요. 24mm. 이제 책에서 푼 삼각비 방법은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120m라고 잡았잖아요. 자, 그럼 이 120m는 곡률 중심에서 보까지의 거리인데, 정확히는 제가 어떤 거리라고 얘기했냐면은 중립축까지의 거리예요. 중립축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제가 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자, 혹시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저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24mm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해서 120m에서 이제 빼면 되는 거니까요. 해설지에서는 삼각비로 문제를 풀어놨는데 얘는 어떻게 푼 거냐면요. 곡률 중심에서 이렇게 120m 로우 값을 잡은 이 점에서 이렇게 그린 이 선 있죠? 얘는 삼각비 입장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얘는 중립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강에서 정확히 로우는 곡률 중심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중립축의 의미는 보의 길이가 변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란색 길이를 중립축으로 보면 4.9m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원호의 길이가 4.9m였던 거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120m예요. 그럼 여기 각도 세타를 우리가 알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 곱하기 세타가 4.9m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쵸? 그럼 세타를 알면은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 세타는 2분의 세타가 해당이 됩니다. 이 각도가 세타의 절반이. 그러면은 여기가 120m고 이 2분의 세타도 우리가 결국 구해왔을 거니까 코사인 값을 때려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값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 1 빼기 코사인 2분의 세타라는 값으로 델타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각도가 2분의 세타로 본 거고, 그리고 이 길이는 그럼 코사인 2분의 세타고, 이 전체 길이가 로우니까요. 그러면은 로우 빼기 로우 코사인 2분의 세타를 하면은 이제 델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4mm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산은 따로 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카파가 뭔지 얘기를 했고, 입실로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카파 y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를 풀어본 건데, 다음 시간부터는 남아있는 개념, 모멘트, 시그마, 그리고 카파, 이 세 가지들의 서로 식을 세워보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